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윤석열 추미애 얘기입니까? 해야죠. 뭐 지금 그거 말고는 뭐 이슈가 있나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인사는 좀 나눠야지. 레올님이 처음으로 천기 누설 라이브 시청.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런 분들. 케인님이 네. 천기 누설 박변 명쾌한 설명 기다려. 제가 설명한 적 있나요, 명쾌하게? 설명 듣기만 했었는데요. 뭐 또 따져 그냥 받은. 명쾌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천기 누설이 그 우리 얼수무당이 없으면 시체죠. 저도 뭐 100% 인정을 하고요. 아유, 머털 도사님. 박지훈 변호사님의 맹활약 덕분에 천기 누설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몽님이 오늘의 천기 누설은 무엇일까요? 오늘이 누설할 천기가 뭐냐? 자, 기대해도 좋을 것 바로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지금부터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네. 뭐를 했냐면 여론조사 결과,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뭐 지금부터는 그냥 지지율로 표현을 할게요. 네. 그 지지율이 37%로 떨어졌다.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 네. 이 수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보다도 쑥 내려간 거다. 네, 저도 봤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바로 언론이 입방아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문제를 잘못 풀어서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 아하,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당혹해하고 있다. 당혹해하고 있다. 네, 예. 이런 보도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 오늘 조간까지 이어졌어요, 이 보도가. 근데 어제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온 지 몇 시간 뒤에 네, 엠브레인, 뭐 K스탯 이런 4개 기관 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좀 달리 나왔어요.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나왔어요. 44, 37대 44. 이건 그러니까-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하향 추세다. 그렇죠.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도 엇갈리고 아하. 뭐 진단도 좀 그런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네. 정말 윤석열 이 문제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갑시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의 특정한 조사 결과만을 기준 삼아서 얘기하는 것 제가 볼 때는 그건 입방아예요. 입방하다.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그래놓고 이 주제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윤석열 요인과 직접 연결지어서 해석하려는 지금 질문도 그렇게 들어오죠. 네. 어찌 보면 그건 상식적인 접근법인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항상 네. 그 함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함정이 있기 마련인 거고 네. 항상 함정은 사람이 오가는 길에 파는 거잖아요. 길에 파나 마찬가지로 네. 상식 속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오늘 여기서 짚고 싶은 건데 네. 까딱 잘못하면 여론을 잘못 읽게 만들 수 있다. 그걸 경계를 해보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자, 우리 머털 도사께서 네. 그냥 하는 소리 같지는 않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뭘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또 역시, 궁금하네요. 눈치 하나는 끝내줘요. 눈치 빨라. 백단입니다, 제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단편적인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걸 네. 읽기 위해서는 과거로 가야 됩니다. 과거로 간다. 언제로 가느냐? 박근혜 때로 가겠습니다. 박근혜 때로 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봅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지지율 추이가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아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5년이 아니구나 4년이죠. 예? 탄핵당했으니까 4년 4년 내내 집권했습니다. 동안의 여론조사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최동욱 파문 때. 그래요. 최동욱, 예. 윤석열. 그렇죠. 네. 그러네요. 바로 이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땠을까? 이걸 비교해 보면서 지금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좋은데 이 최동욱 그 사건하고 네. 지금 윤석열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 얘기 있고 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동욱의 경우에는 혼외자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가 주된 것이었다면 윤석열 지금 총장 어떤 징계를 둘러싼 경우 같은 경우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는 그 계기로 빚어진 조직적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그렇죠. 개인적인 게 아닌 조직적인 문제라고 검찰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뭐 거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글쎄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네. 최동욱 사태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혼외자 문제를 보도한 게 2013년 9월 6일이거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바로 이 시점부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최동호 검찰총장에 감찰을 지시하는 네. 9월 13일까지 일주일. 아하. 이게 전반부예요. 음흠. 이때를 놓고 본다면 지금의 윤석열 어떤 그 공방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저는 성립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전반부 때는. 근데 이때는 언론 보도의 초점이나 여론 반응의 초점이 모두 최동욱 당시 총장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로 갔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헌혜자냐, 이 총장이 이래도 되느냐, 맞느냐 개인적 얘기만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9월 13일 다시 말해서 아하.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감찰 지시를 했고 바로 최동욱 총장은 사표를 던지거든요. 당시 법무부장이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 순간부터 후반부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조직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 일부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요. 네. 뭐 스스로 호위무사를 자청한 검사도 나왔었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감찰 지시의 부당성이 막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 야당이 그때 당시 야당이 때 민주당 쪽이죠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정치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거죠. 따라서 후반부의 전개 양상을만 놓고 보면 아하. 지금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다. 후반부 9월 13일 황교안의 지시 이후로는 지금 상황하고 매우 비슷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를 했는데 네. 자 그러면 네.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2013년 9월입니다. 네. 박근혜 지지율 어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세계 지지율인데, 그러니까 그때 한국갤럽 조사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이때 세계 조사가 뭐냐면 하나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점이 9월 13일 전. 네. 그러니까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1번. 그렇죠. 그다음에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게 2번. 그다음에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한 게 3번인데 네. 이 중간에 한 주가 떠. 이거 왜냐면 추석 연휴. 추석이었네요 그때. 그래서 아마 그때 조사 한번 건너뛴 것 같은 거 그걸 참조를 해주시고 네. 이 세 조사를 비교를 하면 지금 저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조사를 비교하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지율이 67%였다가 60%였다가 56%로 하향 추세를 보여요.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빠지긴 빠졌어. 예. 근데 일단 첫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절대적 수치는 박근혜의 대선 득표율 51%보다 다 높아. 항상 이때가 뭐 국정 초반이니까. 바로 그지. 예. 1년 차니까. 1년 차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지지율이 빠진 이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건데 네. 과연 그게 최동욱 건 때문이었을까? 아니 그때 그랬지 않나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땠습니까? 제가 그랬으면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꺼냈거든요. 그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의 그 탁월한 찍기 실력에 따르면 그랬다면 더 이상 얘기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로부터 2주 후에 실시된 조사를 보면 이전보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7%포인트 빠졌는데 빠졌어요. 근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보면 돼.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최동욱이 아니었어. 뭐였죠? 공약 실천 미흡. 아하. 이게 부정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로 1등. 네. 2등이 뭐냐면 국민소통 미흡. 그거는 맞아요. 거의 뭐 기자회견 안 하려고 했으니까요. 이게 13%였어요. 네. 최동욱 사태가 있긴 있었는데 그 비율이 몇 퍼센트냐? 부정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2%면 거의 큰 의미는 없네요. 2%. 사실은. 그래서 그게 그 세 번째 조사, 그러니까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 그러니까 세 번째 조사에서도 네. 최동욱 사태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꼽은 비율이 2%. 어허. 그러니까 결국은 최동욱을 찍어내는 게 이게 큰 요인은 아니었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당시 정치권은 뭐 요동을 쳤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계속 난리가 났었는데 예. 실제로 여론조사에 그에서 검증된 국민들의 반응은 이랬다는 2% 중요한 정도밖에 요인이 안 됐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요인 중에 뭐가 있냐면 국정원 문제라는 사실은 게 있어요. 국정을 댓글 사건 때문에 최동욱도 그렇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약 10%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돌발 변수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7월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맞습니다. 상수가 돼버려. 댓글 사건은 쭉 이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최동욱이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결합이 되면 그러면 국정원 문제라는 게 10%에서 갑자기 20, 30%를 확 올라가야 뛰거나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10이야. 그냥 계속 10. 계속 쭉 그러니까 10. 예.
그러니까 이 요인이 최동욱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비율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아하.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알겠습니다. 얼스무상도 알겠어요. 이런 변화에 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바로 뭐 이런 그거지. 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지. 아.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예. 제가 아까 전반부 후반부 얘기했는데 연장전이 하나 더 있어. 아 뭐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10월로 넘어가는데 2013년 10월로 가는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등장을 해요. 당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해. 그렇죠. 이게 2013년 10월 21일 날 벌어지는 일이야. 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얘기가 나오고 기억하고 있겠죠.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찰입니까? 그 참 그. 네. 근데 그 발언이 이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 벌어진 양상이 네. 딱 지금 돌아가는 양상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 비슷합니다. 그럼 이때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한데요. 자, 그때 어땠습니까? 자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폭로를 하기 전인 이거는 10월 21일이니까 21일 날이니까요. 그 전인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이 한 조사에서 보면 네. 박근혜의 지지율은 56%였어. 아하. 근데 윤석열 폭로 직후인 10월 21일부터 24일 조사에서 53%로 3%포인트가 떨어져. 3%가 빠졌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인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사에서는 그냥 또 53%가 유지가 쭉 돼요. 유지가 되고. 이거 또 그래프 지금 나오고 나오지. 있죠. 56, 53, 53. 네. 자 그러면 3%가 빠진 원인이 뭐였는가 이걸 봐야겠지. 그래서 10월 21일부터 24일 바로 그 3%가 빠진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도 국정원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렇죠. 국정원. 그러니까 네. 7월부터 9월 추석 직전까지 부정평가 이후로 한 10% 정도를 기록하다가 아하. 추석 이후에 한 이게 5%로 떨어졌었거든. 근데 다시 10%가 된 게 눈에 띄긴 하는데 근데 이 수치는 그 다음 조사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부정평가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네. 그런데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 아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라는 별도의 이유 이거는 등장하지 않아 있다 이건 아예 말이죠. 순위 아예 그거는 이 포인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근데 다만 이전의 부정평가 이유였던 국정원 문제가 재소환됐을 뿐이고 아하. 그 수치 또한 이전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시사점 그게 과연 뭡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7월부터 계속 몇 달간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쭉 이미 오던 그거는 건데. 뭐냐면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내면에 대해서는 상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수였다. 돌발 변수가 아니다. 상수였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뭐냐면 최동욱 찍어내기나 최동욱? 수사 외압 폭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가지가 박근혜의 지지율을 출렁이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결국 말해서- 국정원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네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하. 최동욱 찍어내기나 수사 외압은 뭐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는 그냥 이전의 어떤 그 부정적 평가 기조를 강화해 주는 그냥 네. 부가적인 요소였을 뿐이지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정반대로 국정원 문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뭐 그래서 뭐 박근혜가 어땠어? 최동욱 찍어내기는 수사회의 뭐 아무 상관없지 뭐. 역시 또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국정원 문제라고 하는 상수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 변수에 불과했다. 작은 변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줄기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이 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아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한번 대입을 하면 자, 국정원 문제에 그러니까 그 대입할 수 있는 줄기가 뭘까? 그건 아마도 조국 수사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조국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조국 수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윤석열 징계를 둘러싼 공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거고 어허. 그거 또 어허. 태도가 다를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도 연결고리도 약하거나 강하거나 다를 거다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거죠. 네. 이 상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윤석열 요인이 여론조사 수치에 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대로라는 표현인데 네. 반영이 아예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의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언론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건 입방하고 상당히 성급한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결정적 변수이겠느냐라는 걸 지금 저는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하지만 예단은 금물이야.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할 수 있겠죠. 윤석열 요인이 가장 크다고 몰아가는 거. 이거는 명백한 오류예요. 요거는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 근데 이건 단순한 지금까지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근거를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해는 됩니다. 네. 하도 말을 잘하니까. 하도 논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잠깐만, 거니까요. 안 믿는다는 아니에요, 안 믿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근거를 또 중요시 여기니까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주장은 자유지만 다만 의무는 합리성이다. 그렇죠. 이것도 좋은 명언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근거를 하나를 댈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날이 11월 24일이야. 맞습니다. 바로 그날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요. 네. 그 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이고 부정 평가가 48%였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부정 평가 이유잖아. 이유. 자, 그 순위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1등, 그러네요. 26%. 아하. 그다음에 인사 문제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각각 10%로 아하. 2등. 그다음에 3등이 그냥 이유도 없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못한다. 7%로 3등. 전반적으로 못한다. 자, 7%.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검찰 법무부 갈등의 침묵 방관. 아하. 요 요인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5%예요. 5%밖에 안 되네요. 5%야.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요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딱 이래. 그러면 이걸 결정적 변수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고 뭐 아니 그냥 5%니까요. 부동산 26%인데. 네. 그러니까 크지 않는 이유다. 비중이 크지 않은 이유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아. 바로 이 점 때문에 지적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갤럽의 조사 시점이 그러니까 이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가 시된 바로 그날부터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조사입니다. 초입 단계이기 예. 때문에 그 다음에 전개 양상은 좀 봐야 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나올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것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향 추세 이유를 윤석열 요인으로 몰아가는 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것이다? 오류라고 얘기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의도적인 왜곡이야. 아니 의도라고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윤석열 요인을 부각을 함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국면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해석할 여지는 있다라는 거지. 국면을 흔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봐. 국민 여론이 이런데 계속 지금 윤석열 징계 밀어붙일래? 어허. 이런 지금 그 메시를 깔고 여론조사를 어허. 그 해석한다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자,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긴 뭐 한데요. 아, 참 아직도 그래도 100% 수긍을 안 하네. 저는 조금 의심이 많아요, 항상. 자, 예. 자, 뭐 아무튼 그래도 여기까지는 대충 정리가 되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되지? 시청자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하나만 추가로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분석이 맞다면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는 점을 규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하고 여론의 반응의 이 격차가 왜 벌어지느냐. 그렇죠. 이런 거네요. 사실 언론도 이 정도 분석은 가능할 건데 굳이 분석하지 않고 아니 어찌면 아까 네. 제가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정밀하게 보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니 지금 완전히 그 뉴스를 뒤덮고 있고 뭐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윤석열 공방인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직결돼서 결정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지금 데이터로 보면 근데 그렇게 나오잖아. 네.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건 간격. 간격? 무슨 얘기냐면 간격? 예. 평가의 간격이라는 거예요. 아하. 예.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냐,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냐라고 물은 결과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다고 쳐요. 네. 또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동일한 비율로 묻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가의 간격이라는 게 그 얘기지. 음흠. 왜? 추미애 장관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 그렇죠. 대통령이 다 임명했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예.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국민의 평가 잣대와 음흠. 그 부하인 장관이나 총장에 대한 부하, 그러니까 평가 잣대가 꼭 똑같지는 않다라는 네.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그리고 있다. 다르다. 아하. 바로 그래서 평가의 음흠. 정도의 간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장관의 책임과 대통령의 책임 또는 여당의 책임과 대통령의 책임 이게 정비례해서 등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같이 거예요. 가진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죠. 오. 큰 추세상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항상 이게 정률 정비례 관계로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딱딱딱 올라가가 딱딱딱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점을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캐치를 하면 어제와 그제 네. 청와대발 뉴스를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청와대발 뉴스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 다 뭐 저 시선집 중에 짚어보긴 했지만 어떤 점에서 짚어볼 수 있습니까? 어떤 뉴스냐면 첫째 예. 이용구 법무차관을 내정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나서잖아요. 잘 안 나섰던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어제는 뭐냐면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대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발언 직후에 법무부는 징계의 소집을 10일로 연기를 했어요. 아까 뉴스 맞습니다. 세계에서 짚었잖아요. 다 했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야.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렇죠.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건데 아하. 바로 근데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조금만 아까 내가 했던 그 네. 평가의 간격 이걸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오, 좋습니다. 평가의 간격을 활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 자, 그 윤석열 공방과 그 여파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여지가 음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서 판을 정리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아하. 또 대통령의 시간을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뜰하게 써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수도 한다. 있겠네. 오.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청와대는 이 평가의 간격이 대통령의 시간을 아하.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허. 그래서 맞네요. 예. 네,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초로 청와대의 움직임을 다시 살피면 다르게 보이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죠? 그래서 청와대의 모드를 잘 보면 청와대의 모드는 해결사 모드예요. 해결사 모두다. 그러니까 물론 그 해결의 끝이 뭔지는 논의를 예, 치고 어떻게 해결되든지 간에. 그건 좀 다음 주에 얘기를 합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결국 이거 하다가 결국 징계를 그냥 대충 그러니까 그 유예무에 시키는 네.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오히려 징계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는 네. 책을 잡히기 그렇죠. 않기 위해서 사전 정리를 하는 거다. 뭐 여러 정반대의 가지 해석이 얘기가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를 치고 음흠. 다만 중요한 점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계를 딱 선보였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모드는 뭐냐면 당사자 모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방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사자가 아니고 저는 좀 방관자 같긴 했었는데. 아, 그런가요? 어쨌든 당사자나 방관자는 아니라. 아니라 이제 아니라? 해결사 모드.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예. 하고 가라고 하는 해결사 모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와, 중요하고요. 예. 자, 평가의 간격이 없으면 이런 모드 설정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평가가 같이 갈 것 같으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비례 반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 청와대에서 나온 어떤 그 모습을 이 측면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네. 호들갑 떨었던 언론 보도도 그러니까 다시 경계를 하면서 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네.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언론 짚어주는 대로 예. 윤석열 추미애 이게 참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게 영향이 크구나. 예. 근데 지금 보면 분석대로라면 결국은 그 간격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다른 모드로 가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37%와 44%라고 하는 두 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두 개를 종합해서라도 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조중동 보면 다 37입니다. 44는 언급을 안 해. 44가 44는 언급을 안 하고 37%만 가지고 언급하고. 뭐 아주 고정 지지층이 빠졌네 뭐 하면서 막 일면에 올리고 어떨 조사님 그러면
모털도사님 정도라고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그 조중동이나 언론에서는 그 정도를 볼 능력이 안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아, 오류인 것 같지만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왜곡일 것 같다. 네. 아니면 바람, 왜곡 그것을 여론을 예컨대 빙자하여 계속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부정평가가 많아? 그럼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한국갤럽을 제가 계속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근거로 들었던 게 한국갤럽은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를 다 제시를 하고 데이터까지 제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뇌피셜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지. 네. 그잖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최소한 크로스 체킹이라도 하면서 뭘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되는데 네. 싹 빼버리고 네. 37 딱 숫자 하나만 딱 갖고 와서 딱 좋은 그다음에 그것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그리고 어느 지역과 어느 세대에 빠져놓은 거면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뭐예요? 짜맞추기지. 그렇죠. 짜맞추기식의 여론조사라는 근거를 갖고 음. 보도하고 싶은 것을 보도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촌철님들이죠. 네. 깨어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까지 이해를 하고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오히려 훨씬 좋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건물결님이 지금 박준 변호사님 방송 중에 다른 곳을 이런 것을 보죠. 다른 곳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도 좀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이 옆에 네. 이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저희 앞에 지금 댓글이나 이게 두 개 모니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느라고. 그거 보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 화면만 그건 좀 보도록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촌철님들이 좀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죠. 자, K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까 그래서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번에 단편적인 거 갖고 이야기할 지금 단계가 아니라는 거고요. 자, 사리제님이 지지율 여론조사의 문항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지지율 조사 중에 이상한 조사들이 좀 많았었어요.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 아마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아마 것 이제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방과 관련된 네. 여론조사 같은 거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그렇죠? 지지도. 요거는 문항이 그렇게 뭐 예, 일반적이니까 잘못됐다고 그렇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그렇습니다. 네. 배성용님 이번 여론조사는 언론이 원하는 답을 받기 위한 언론조사입니다. 한 발 더 나가셨어요. 네, 언론 분석입니다. 네. 네, HTP님 오히려 여론조사가 여론을 형성하고 왜곡하는 형상이네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여론을 그렇죠. 선도가 아니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여론을 바로 선도하고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HTP님은 예. 청기 누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남대호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작금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아니요, 저는 이런 의견도 있다고. 이건 당연히. 100%는 있죠, 당연히.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게 결정적 변수냐. 그렇죠. 지지율 하락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언론 보도를 하려면 이게 결정적이다, 아니다, 어느 정도 그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털도사가. 네. 자, 지훈권, 제가 이름 같습니다. 권지훈님. 네. 여론조사를 봐야겠지만 최동욱 때는 언론이 친박 반 최동욱 경향이었다면 지금은 반문 친문석열 아닌가? 언론이 만드는 여론이란 게 있는데라고 주셨어요. 아무튼 이제 최동욱 건에서는 아마 이런 요인은 하나는 있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일보 보도의 경위라든지 뭐 이런 거 출처를 놓고 그러니까 어떤 언론 안에서도 뭐 또 이제 그거를 또 검증해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또 그러면 결정적으로 뭔가 작용을 미쳤다라는 부분은 근거는 없어요. 네. 요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스테리입니까? 스테리 나이트? 그렇네요. 스테리 나이트 음. 영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네.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정치 고관여층을 설문합니다. 지지율이 빠지는 건 대서특필되는 윤석열 사태 포함한 소극적 조치에 대한 실망이 포함돼 있겠죠. 이건 또 정반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소극적 조치에 대한 실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이제 판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러면서 윤석열 공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그 윤석열 총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래 거겠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그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네. 아마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성난이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김종배다.
정확한 분석. 예. 역시 김종배입니다. 네. 이제 먼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 쭉 지속될 어떤 분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또 뭔가 출렁일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예.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은 어제까지 어떤 축적된 것을 근거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미 어떤 다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쳐다보질 않고 뇌피셜을 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확증 편향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의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의도적인 왜곡일 수 있다. 그 단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지. 뭐 저희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니 틀릴 수도 있고 뭐냐면 또 여론이 변할 수도 있죠. 다음 주에 또 출렁거려서 정말 윤석열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래 될 수 있지만 예전 사례라든지 간격이라는 걸 봤을 때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특히 청와대가 또 대통령이 해결사 모드로 나간 상황에서 다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청기누설. 야, 이런 데를 이걸 달아주는 이렇게 분석하고 달아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MBC에도 그런가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MBC도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뭐 아주 우리 이런 어떤 분석을 보고 뭐 맞다면 뭐 많이 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그럼 잡복으로 갑시다. 잡복으로 가도 네, 돼요. 갑시다, 뭐 이 정도 분석이면 뭐 좀 좋아해도 에이, 좋잖아. 좀 좋아해도 되잖아. 가. 네. 자, 청기누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